안녕하세요. 자, 공기업 채용 종합직무적성 검사 중에서 언어능력 검사와 상황판단 능력 검사를 같이 공부해 볼 정준호입니다. 자, 우선 이제 언어능력 검사인데요. 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능력 검사의 범위가 가장 넓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제 영역 범위가 사트나, 그러니까 삼성 사트나 이런 데보다는 좀 더 넓은 편이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이제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봐보시면, 자, 언어능력 검사는 먼저 이제 동의어, 반의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추려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상관관계, 단어 어구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표현 부분에서, 올바른 표현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기에 좀 짜증나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제 발음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래 표기법이랄지, 또 우리말 순화어랄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올바른 문장 사용법이랄지, 또 높임법, 이런 것들, 문법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글의 이해는 이제 독해이기 때문에 독해는 기본적인 방법론만 알면 여러분들이 푸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의 이해 같은 경우는 기본 이제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한번은 이제 봐두셔야 됩니다. 한자의 이해 부분은 거의 모든 공기업에서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단어 어구의 의미랄지 또 올바른 표현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독해는 몇 가지 기법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어짝이랄지 단락, 정개, 순서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딱 익혀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접근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금방 하죠. 이제 시간 내의 문제, 얼마나 빨리 풀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익혀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자 이해 같은 경우, 특히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알면 이제 찍을 수 있지만, 정답에 접근할 수 있지만 모르면 그대로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특히나 한자에 약한 친구들, 특히 이제 이과생들 같은 게 더 심하죠. 그래서 일단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한자를 통해서 익혀두셔야 되고, 또 한자를 안다고 해도 그 뜻,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고사성어죠. 그래서 고사성어는 고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우지 마시고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 보충 자료를 95페이지짜리를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자성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사성어로 잘 나오는 한자성어 중에서, 사자성어 중에서 고사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것들을 또 따로 이제 모았습니다. 거기다가 특히나 이제 올해의 사자성어, 교수들이 이제 뽑는 올해의 사자성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자성어까지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거는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어, 반의어 부분부터 볼 텐데요. 사실은 이제 동의어, 반의어는 단어의 상관관계와 이제 거의 뭐 유사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단어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어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 실력이 좀 더 풍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그 단어의 상관관계 속에 나오는 언어들, 특히 많이 나오는 것들, 특히 이게 이제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로 생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 용어도 역시 보충 자료로 제가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봐볼 텐데요.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먼저 보시면 챕터 1 동의어, 반의어가 있습니다. 동의어, 반의어 부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참고로 이제 동의어, 반의어는 빈출되는 동의어, 반의어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빈출되는 동의어, 반의어를 전부 이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충 자료를 통해서 동의어, 반의어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기출문제. 자, 다음 제시된 단어와 같거나 비슷한 뜻을 가진 것을 고르시오. 자, 2013년 한국철도공사 문제죠. 자, 얼개가 나와 있습니다. 얼개. 우리가 이제 얼개를 짠다라고 하죠. 자, 얼개라는 거는 이제 구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골자랄지. 자, 이 얼개는 골자랄지 짜임새랄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골자, 짜임새, 또 짜임, 즉 한자로는 이제 구조,
구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얼개 1번에 4번 되겠고요. 자, 2번에 유랑입니다. 흐를 유자에다가 물결랑자죠.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는 걸 우리 유랑걸식 한다 뭐, 예, 유랑하면서 이제 밥을 이제 빌어 먹는다 이런 유랑걸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유랑극단 이런 말 많이 쓰죠. 자, 유랑입니다. 자, 1번에 이제 유리라는 거는 이제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한데 섞이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걸 말하고 2번에 방황이죠. 해멜방자의 해멜황자입니다. 그래서 방황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 유랑과 가장 적합한 유사어가 되겠습니다. 3번의 허랑 같은 경우는 빌허자죠. 그래서 언행이나 상황이 착실치 못하고 호황된 걸 허랑이라고 합니다. 빌허자기 때문에 3번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2번 방황이 되겠고요.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수완이 나왔는데요. 수완. 자, 수완입니다. 이건 뭐 손수자에다가 팔뚝완자죠. 이게 이제 팔뚝완입니다. 보통 이제 수완은 솜씨라고 하죠. 솜씨. 예, 솜씨, 제주완 그러기도 합니다. 솜씨나 제주. 자, 비슷한 거를 찾아보면 역시 2번 솜씨, 제주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수완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수련을 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제 한자로 나와줘야 되는데요. 1번의 수련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수련은 이런 수련을 말합니다. 네. 자, 이런 수련이죠. 자, 이런 수련은 익히다라는 뜻입니다. 익힐 연자죠. 그래서 우리가 갈고 닦는다. 닦을 숫자에다가 이제 익힐 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수련하다라는 거, 익히고 닦는 거, 이거를 수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닦을 숫자가 아니라 손 숫자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련이. 자, 이렇게 손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솜씨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련하다의 어근이 되고요. 솜씨가 좋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수련도 솜씨를 의미한 바로 이제 솜씨라는 그 명사는 아니지만 솜씨가 좋다라고 할 때 우리가 수련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지만 그래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언어를 가지고 찾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자가 안 나오면. 그래서 설사 여러분이 이 수련자를 알고 있었더라도 2번에 솜씨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라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완강하다라는 의미죠. 이건 완고할 완자에다가 굳셀 강자입니다. 그래서 자, 완고할 완자에다가 굳셀강. 굳셀강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예, 상대적으로 가장 옳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봅니다. 4번 정점. 예, 정수리 정자에다가 점점 또는 뭐 시들점이라고 하죠. 예, 정점입니다. 예, 맨 꼭대기라는 얘기죠. 또 어떤 일의 진행 상황이 가장 최고조에 도달한 거를 우리가 이제 정점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러면 4번 절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초점은 태울 초자, 탈 초자죠. 그래서 사물 흥미 등에 집중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초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5번부터 7번까지 이제 반열을 골라내는 방법입니다. 자, 5번에 이제 옹졸하다를 보시면 옹졸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옹졸한 놈 뭐 이렇게 말 표현하죠. 예, 좀스럽다.
좀스럽다, 잘다, 아주 빡빡하다. 그 다음에 뭐 성격이 아주 성마르다. 그 다음에 잔망하다. 그 다음에 좁다, 못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다 동의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옹졸하다의 반대말은 대범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말은 대범하다. 자, 대범하다와 동의어는 1번이 되겠네요. 관대하다. 자, 대범하다, 관대하다가 반의어가 되겠고요.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의 이성이죠. 이성. 이치를 따지는 거죠.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사유 능력이죠. 자, 1번의 지성은 오히려 이성과 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2번의 완성은 일을 완성했다는 의미죠. 이룰성자가 되겠고요. 3번의 감성. 자, 이성과 반대는 감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7번 보겠습니다.